안녕하세요. 임형록입니다. 저는 원래 일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을, 1000번의 약속이 있었죠. 이제 1000번의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게 인프라 투자 합의가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잘 풀어봐야 될 부분이어가지고, 이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곧바로 또다시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될 건지, 전략적으로 해석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차분하게 얘기를 할 건데, 물론 처음에는 짧게 시작하려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하다 보면은 아마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거쳐가는 많은 과정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제가 어떤 길목길목을 가잖아요. 그 길목길목 가는 부분을 캐치를 해두셔야지 나중에 제가 다시 반복을 했을 때, 이러려고 그때 그 패를 써놨구나. 그때 그 얘기를 여기도 써먹을 수 있겠구나. 연결이 분기가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새로운 길 하나 알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주셔야지 저하고 계속 호흡을 같이 할 수가 있고,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여러분의 이제 내공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다 공중에 좀 약간 띄우는 거예요. 1cm 정도. 이거는 나중에 언젠가 제가 출원이라는 거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원하는 목표, 그 다음에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든가 언제 개인적인 부분 얘기할 때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실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들을 이제 간추려 본 것 중에 이제 저희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문제도 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저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빈도수가 좀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빈도는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하고 이제 차분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로 하시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갈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에서 후보자 시절입니다. 경선 후보자 시절 했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부동산 업체라는 거는 디벨로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디벨롭하는 거죠. 개발하는 건데, 땅이란 건 원래 잠재력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잠재력만. 그 위에 무엇이 얹어지느냐. 그래서 땅의 용도가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얹어질 수 있는 형태가 달라지죠. 그 얹어질 수 있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 있는 미래 가치도 다 틀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잘 봤어요. 한번 기억합시다. 미국의 인프라는요, 되게 낡았어요. 낡았고 다시 만들면 돼요. 근데 유럽의 인프라는 아주 낡았어요. 근데 문화재라 새로 만들기가 힘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요. 새로 할 수 있는 것과 새로 할 수 없는 것. 중국은 왜 무섭냐면요, 한 게 없으니까. 한 게 없다는 소리는 제일 싸게 새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인프라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유리해요. 왜냐하면 한 게 없었으니까.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새로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께서 주택을 보시더라도요, 기존 주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허물어야 돼요. 허물면은 철거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바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택지 지구를 따로 지정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프라가 낡으면 새로 교체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땅이 너무 커요.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게 많은 거예요.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땅이 좁아서 많이 해놨죠. 그 다음에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뭔가 연계가 된다면 북한도 똑같은 문제예요. 중국하고. 돼 있는 게 없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를 해보려면은 있는 걸 없애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이 차이로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분히 미국을 보는 거예요. 본인이 인생을 살아왔던 게 부동산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차분히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은 일단은 오래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미국의 날씨를 잠깐 보면요,
서부는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요. 지중해성 기후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늘에 가면 시원한 거예요. 네, 습기가 낮으니까. 그리고 따뜻하죠. 이런 곳은 사막이랑 가깝기 때문에 보통 인프라가 쉽게 훼손되지는 않아요. 제일 훼손되는 건 많은 건 겨울이 심한 곳이죠. 왜냐하면 물기를 머금어서 부풀었다가 여름에 다시 말라서 봄, 가을에 다시 축소됐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오벨리스크 있죠. 이집트 피라미드에 같이 있는 오벨리스크 서 있는 기둥들 이런 큰 바위를 뜯어낸 방법이 모두 구멍 내서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추운 날씨에 하다 보면은 아침하고 낮하고 반박하면 한 주 정도 있으면 다 떨어져 나와요. 여러분께서 혹시 그 전북의 어디죠? 고창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고창에 고인돌이 되게 많아요. 전북에는 고창에 고인돌이 되게 많은데 고인돌이 평지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가져왔을까요? 고인돌 산이 있어요. 뒤쪽으로 가보면은. 거기 가보면 고인돌을 뜯은 흔적이 있거든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구멍을 내고 물을 부어서 응고시켰다가 팽창시켰다가 이걸 계속 응고시키고 팽창시키다 보면 뚝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중부를 가보면 거기가 혹시 여러분께서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박병호 선수가 야구를 했던 미네소타 트윈스 있죠. 거기 같은 호수가 되게 많고 5대5 근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겨울에 춥습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또 어마어마하게 높고 더워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요. 도로가 견디질 못해서 대부분 패이거나 깨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캐나다 쪽으로 좀만 넘어가 보면 관리가 안 되면 도로가 되게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로 인프라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동부도 뉴욕에 가끔 겨울에 보면은 다 언다고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거기도 당연히 어떻겠어요? 굉장히 춥겠죠. 여름에는 사람들 반팔 입는 걸 봐서는 덥고. 그러니까 사막지대 아닌 이상에는 인프라라는 게 오래 견디기 힘들어요. 이게 이제 주어진 조건이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를 다 봤어요. 그 사이에 본인은 You are fired 이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명해지기도 했고 그렇게 쭉 지켜봤고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책들을 차분히 봤습니다. 근데 자기 입맛에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만 찾느냐. 오바마 케어? 아니 아프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이런 겁니다. 중소기업이 한 몇십 명만 고용을 하더라도 오바마 케어에 강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비용을 감당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치게 억압하는 거다. 비용적으로 부담 주는 거다. 이래갖고는 기업들이 잘하기 힘들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덜어야겠죠. 그리고 나한테 맡겨주면 되게 잘할 건데 이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뭘 맡겨주면 자기한테 잘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운도 좋은 거죠. 왜냐면은 미국의 인프라가 사실 되게 오래됐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봅시다. 미국의 인프라 사업이 많이 발전한 게 언제쯤이겠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게 있죠. 여러분께서 영화 트랜스포머 보면은 거기에 댐 하나 나오죠. 큰 댐. 그 댐이 바로 후보댐이잖아요. 그럼 후보댐을 언제 지었느냐? 잘은 몰라도 대공황 때 대통령이 후보였으니까 그때 지었나 보다. 그 사람을 기려서 지었나 보다. 대충 이 정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공황 직후에 우리가 아는 케인즈라는 사람이 말해준 경제 철학이 있죠. 그전에는요. 안경 같은 걸 만들기만 해도 잘 팔리는 거예요. 왜? 물건이 없으니까. 모든 게 잘 팔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매력이 없는 공장 노동자로 머물러 있으면은 만들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구매력이 없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물건이 안 팔릴 테고 그러다 보면 공장 노동자가 해고되거나 임금이 못 오르겠죠. 근데 반대로 자본가는 그 사람들 이용해서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시간을 살아갔는데 훨씬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마르크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공산주의가 왔을까요? 그래서 대공황이 와서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있죠. 공산주의자 혁명이 있겠네. 이런 상황이었죠. 그때 케인즈라는 사람이 생각을 좀 바꿉시다. 만든다고 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수요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공장에 재고는 나만 하는데 살 사람은 없고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 부자로 만들어줘. 아니, 부자도 아니에요. 가족을 부양할 정도의 돈이라도 지어주면은 그 사람들은 기꺼이 물건을 사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업이 다시 회생할 테니까 돈이 있는 수요를 좀 만들어 봅시다. 근데 정부도 그때 돈이 없어요, 정부가. 당연하죠. 1차 대전이 끝난 지 직후인데. 10년 전에 1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물론 미국은 그때 많은 돈을 벌어왔어요. 언젠가 제가 기회가 있으면 미국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역사 얘기나 할 때 따로 모아서 따로 하기로 하고요. 문제는 이제 대공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다 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근데 정부도 돈이 없는 거죠. 주가가 거의 80% 이상 폭락을 했는데 뭐 증시도 다 박살나는 거고 그때 뭐 예금 보여주는 장치도 없었고 막 이렇던 상황이라서 거의 파산이고 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던 게 바로 후바댐이고 수많은 고속도로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항도 그렇고요. 그럼 미국 인프라는 되게 낡았겠네요. 낡았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그 눈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동산 업자였으니까. 미국의 많은 곳을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프라만 새로 해줘도 미국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그것만 한 바퀴 돌려도 10년에 한 바퀴만 돌려도 이거 8년에 지행기간에 대통령 혼자도 다 그 안에만 하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거고 그거는 내가 전공인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방법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오바마 케어 그만 좀 하고 이제 중국도 좀 견제 좀 해주고 일본한테 와서 내가 부동산 거의 망할 뻔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침입, 일본이 세계의 부동의 1위를 했던 1위부터 한 50위 안에 20, 30개가 일본 기업이었던 그 시절. 마치 70년대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있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락앤롤이 죽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면은 스테이어웨이 투 더 헤븐이라든가 이런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있었잖아요. 비틀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제이페니스 인베이전에 자기는 거의 당했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플라자 회담 하고 난 다음에 일본 엔화가 굉장히 비싸게 만들었죠. 그래야 수출을 좀 못하게 할 거니까. 그 돈 가지고 외국에 많은 자산을 샀죠. 그 자산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부자인 이유예요. 일본 정부가. 그래갖고 카네기 재단도 제가 그때 카네기 건물도 사고 막 이랬던 타오레쿠도 사버리고 이거를 직접 목도했고 그때 많은 안 좋았던 추억이 있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국도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건데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사사군도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도 손 빼버리고 북한 문제도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인내 참는 거죠. 전략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 소리죠. 이런 식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오바마 케어만 하고 있고 이런 거죠. 호해줄게. 호. 아픈데 말씀하세요. 호호호 이런 거죠. 쎄쎄쎄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 쪽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개발 쪽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놔두면 상극입니다. 상극. 안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경제 쪽은 누가 좋냐 그러면 물론 당연히 돈이 돌아가는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냄새를 잘 맡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분이 던집니다. 1조 달러를 하겠다. 1000원 잡으면 1000조예요. 천조국이 그 천조입니다. 천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을 인프라에만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선되면. 그래서 인프라만 개선을 시켜도 소위 말하는 비농업지수 있죠. 미국은 소비가 경제의 3분의 2입니다. 이걸 얘기하려면 역사 얘기를 나중에 언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기억해 두실 거는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소비가 되려면은 역시 실업률이 일정 부분 높아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산소득, 즉 집값도 지키고 있어야 되고 월급도 계속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비농업 고용지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되느냐, 먹고 마시는 쪽이 되느냐, 제조업이 되느냐, 헬스케어가 되느냐 이걸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제조업은 계속 안 좋았고요. 건설업도 썩 좋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차하고 폰 거예요. 서비스업은 잘하는 거니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될 건데 미국의 제조업은 내 생각에 나는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토건 쪽으로 돌아가면은 위기 상황 굿바이 할 정도로 다 돌릴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하나 이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하게 되고
오바마 대통령은 TV쇼나 나갈 사람이 미국의 정신을 훼손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반격을 하게 되는 이런 양태로 둘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경선 시절에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맡겨주기만 하면은 나는 미국 인프라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고요. 자, 대통령 때 말을 바꿉니다. 1조 달러는 약해요. 1조 5천억 달러로 올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올려서 배팅을 올립니다. 그리고 10년을 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 연임시켜달라는 소리하고 비슷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10년 하면은 내가 거의 8년 하고 2년은 뒤에 정리만 하면 될 테니까 1조 5천억 달러 내가 싹 집행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실제 보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랑 보니까 환경평가라 이런 게 너무 힘들어져 갖고 이게 개발 계획만 나오는데도 10년 이상 걸리고 그래갖고 이 상태로는 미국의 경기 개선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규제 개혁 많이 할 거고 2, 3년 안에 끝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 기간을 10년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제스처였어요. 자기는 단기간에 밀어붙일 거고 하지만 기간은 10년으로 줄 테니까 그 안에서는 할 수 있도록 나도 민주당에게 여유는 주겠다. 단지 내 생각은 나는 짧게 빨리 끝내겠다는 거예요. 1조 5천억 달러. 근데 이 당시에 이미 공화당에서도 굉장히 반대 목소리가 심했어요. 어떻게 심했냐면은 아니 이거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하는 거. 어떻게 너무했냐면은 가만히 열어봤더니 1조 5천억 달러 중에서 연방정부 있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연방정부에서 쓸 돈이요. 2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조 3천억 달러는 어디서 낼 거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정부는 뒀다 어디다 써? 이런 식으로. 민간기업도 환원해야지. 그리고 민자도 고속도로 만들면 돈도 벌고 좋겠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나마 1,000억 달러는 잘하는 거 상금 주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1,000억 달러는 농업이나 이런 쪽에 내가 돈 쓸 테니까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정부가 너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정부도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럼 주정부 세금 걷으면은 아니 우리 2년 뒤에 미드텀 중간선거 해야 되는데 그때 세금 많이 걷었다고 그래갖고 경기 개선한 효과보다 세금 걷은 게 더 많으면은 공격당해갖고 우리 다 질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공화당에서 굉장히 격렬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화당 내부에서도 되게 어려웠던 게 1조 5천억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 쉽지도 않고.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이 코멘트를 해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약속했던 게 1조 달러니까 1조 달러를 다 연방정부 예산으로 하면 오케이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꽃가마 태워주지 않겠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꽃가마를 난 태워줄 생각이 없으니까 본인이 꽃가마 타고 싶으면 본인이 꽃을 다 장식해갖고 본인이 염력으로 올려갖고 다니든 말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 개선되면은 뭐 좋은 거라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리가 없죠 당연히. 당연히 그러니까 결렬이에요. 그래갖고 취임 초기에 던졌던 1조 5천억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는 안 된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질질 끌립니다 그냥 이렇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던졌던 게 나는 한 번 하면 적당히 안 하고 2, 3년 안에 끝을 볼 거다. 이 말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소위 말하는 밖에부터 시작해갖고 중장비 업체나 이런 게 다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으로 돌아갈 때 이제 중국에서는 서부 대개발하고 1대1로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중요한 미국하고 중국이 다 던진 패가 뭐였냐면은 인프라라는 패였죠, 결국. 이건 다 토건이죠. 그럼 유럽은 근데 말이잖아요. 오래됐지만 다시 만들 수 없어요. 왜? 문화유산이라서. 그래서 유럽은 당분간 계속 이렇게 찌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제 오르게 되는 상태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도요, 엄밀히 말하면 외국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좋게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상황이 그만큼 받쳐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도 상승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 많은 물론 요인이 있지만 외국 상황을 그렇게 간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되게 안 좋을 것 같냐? 한지까지는 무조건 안 좋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무조건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부동산을 얘기하려면 이제 길게 이제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 안 할 거고요.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경제 성과가 굉장히 탁월해요. 잘하는 거죠. 잘하고 이제 두 가지를 내려줘요. 법인세를 34%에서 21%로. 뭔 말이죠? 법인들은 내려준 만큼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했던 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대량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트럼프 랠리의 원천이었고 월가는 자기랑 소통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트럼프 랠리는 인프라 투자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 소비세 인하. 반대로 말하면 정부는 돈을 많이 못 벌겠죠. 대신 그 돈으로 증시 올려주고 개인들은 소비를 진행해주고 그러면 3.0%의 GDP 성장률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부터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냐고? 관세를 얻으면 되지 뭐. 이런 보관을 아마 갖고 있었다고 지금 봐야겠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요. 자, 그래서 중간 선거로 갈 때 가만 보면은 결국 트럼프 한 명하고요. 민주당 전체의 싸움처럼 변질이 돼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소비세 내리고 법인세 내리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에 기대감 놓고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말 그대로 경제가 상당히 탄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쪽에서는 중간 선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경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힘든 상황이에요. 자기들도. 그동안 인권, 뭐 이민자 보호, 소수인종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이 경제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돈맛을 본 거예요. 역시 트럼프 들어오니까 증시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미국 사람들의 부의 거의 60에 70%가 증시 쪽, 금융 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미국 사람들이 돈맛을 좀 봤다는 소리겠잖아요. 근데 하기도 전인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하기만 하면, 하기도 전에 이러기 때문에 막상 하면 실제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 무게를 주는 행위는 안 하면 좋겠죠. 부동산에 무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주는 큰 무게가 뭐겠어요? 그게 금리예요, 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거죠. 금리를 안 올리고 인프라 투자 들어가고 소비 진작해주면은 GDP 폭풍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인세 다 내려줬으니까는 외국에서 기업들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거기 에너지 가격 또 빼놓으면은 충분히 제조업 생산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 정도면 실업률도 관리가 되고 해볼만 하다는 보관인 거예요. 실제 그래 있고 우리가 봤으니까요. 그래서 공화당은 선거 전략을 읽겠습니다. 그냥 경제를 더 좋게 할래요 이런 거예요. 지금도 더 좋게 하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점프하고 싶으면은 인프라 투자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트럼프 랠리를 지속시키고 싶으면 혹시 더 끌어시키고 싶으면은 공화당을 밀어달라. 민주당은요. 경제 문제는 역시 트럼프가 압도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 문제를 빼고 얘기하면은 이슈몰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거구를 for the people이라고 했어요. for the people.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말 합니다.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안 아프게 해줄게요. 호호 해주는 거예요.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갖고 건강보험 혜택을 증가시키겠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부자 감세 이런 거 처리시켜야 된다. 이런 거. 사회 정의 차원이다.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여기 하나를 더 낍니다. 그게 바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또 집어넣어요. 왜냐면 민주당도 2패 빼놓고는 특별한 피가 없었거든요. 상황이. 자, 그래서 경합주에서 민주당이 실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싫어서 승리를 했느냐? 노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은 민주당이 인프라를 더 많이 팔아먹었어요. 예를 들어 미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매우 중요해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선거인단의 비중이 아주 높아갖고 한마디로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균형추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적이었어요. 근데 저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죠. 왜냐면은 러스트 벨트 즉 미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5대5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피츠버그부터 시작해갖고 디트로이트 이런 데 연결돼 있죠. 여기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농만 뭐 그냥 흘러다니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이 도시를 놔둘 수 없다. 여긴 노동자들 날 밀어달라. 내가 일본 차랑 유럽 차 다 견제하고 여기 공장 다시 들어오게 하고 여기에 외국 기업들 팔고 싶으면 공장 여기서 만들게 해갖고 내가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를 좀 밀어주세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자가 노동조합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블루칼라에. 그중 화이트 계열이에요. 그런 미시간에서 민주당을 버리고 인프라 투자해주겠다. 공장 다시 들어오게 내가 압력 쓰겠다. 나 믿어달라. 이렇게 던진 트럼프한테 넘어간 거죠. 그러면은 미시간에서 하원에 도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앞에 두고 인권 얘기하고 추우니까 목도리 사줄게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공장을 가져오기위해서는 반드시 도로 같은 게 새롭게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하원 의원에 들어가실 분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들어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가져오겠다. 미시간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그럼 미시간은 날개 돌리지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자동차 산업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선거 전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실은 민주당이 이겼어요. 자, 이걸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인프라 투자를 자기가,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기저기 많이 판 거죠. 특히 날씨 안 좋은 쪽. 그래서 경합주에서 꽤나 많이 이겨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올 초에 이제 가만 보시죠.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영악하기도 하고 영민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올 초에 57억 달러 국경장벽 예산 요구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57억 달러. 그러니까 57억 달러니까 큰 돈이 아니에요, 전혀. 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새 예산안에. 안 해주면은 비상사태 선포하겠다고. 근데 57억 달러를 왜 넣었을까? $57억 달러는 안 해주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다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계속했던 게 뭐예요? 다카는 절대 포기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러시아하고 내통한 대통령이랑은 우리 같이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탄핵도 가능하다 등등의 언론 풀이를 해왔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 된 하원 의정도 마찬가지예요. 뮬러 특검 중인 대통령과 합의나 이야기할 수 없다. 잘 생각해봐라. 지금 국경을 넘어와서 몰래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불법 체류자 문제다. 국경 넘는 사람이 별로 소수고 실은 비자 받고 들어왔다가 안 가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왜 국경 장벽을 굳이 세워야 되느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57억은 너무 적은 거죠.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걸 던졌을까? 이건 당연히 거부할 줄 알고 던졌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안 받아줄 거니까. 왜? 다카 같은 걸 계속 거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소위 드리머 문제 있죠. 이걸 자기는 쫓아내겠다는 거고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그건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57억짜리 조그만 미니 인프라 예산을 넣은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장악했죠, 하원을. 그래서 13억 7천억 달러 정도 배정해 줬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안 받겠죠. 애초부터 적은 예산 집어넣고 적은 걸 더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수를 둔 거예요, 서로 간에. 안 해도 되는 수. 예를 들어서 500억 달러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를 배정을 했다. 이러면 진짜 하겠다는 말인데 57억 달러면은 조금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적게 나눠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예상대로 민주당은 거의 토막차버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방 등 다른 예산 전용을 하겠다고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드디어 민주당이 미끼를 물은 거예요. 어떻게 미끼를 무냐면은 셧다운에 돌입하는 거죠. 근데 이게 최장인 35일이 걸리는 거예요. 왜? 다카는 내가 그럼 다카를 내가 좀 포기해줄게. 그러면 장벽 세우게 해줘. 민주당은 안 된다. 왜? 뮬러 특검 중인데 어떻게 당신과 얘기를 하느냐. 염치 좀 있어라. 이런 식으로 무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만에 하나 문제가 발견되면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 잘 봅시다. 냉정하게. 분명히 민주당은 트럼프 인프라 투자에 기대갖고 중간선거 치른 거 맞아요. 그래갖고 스윙스테이트죠. 경합주에서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역시 뮬러 특검에서 혐의가 없다고 종결이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순을 57로 던지고 깎아버리고 나는 협상에 들어가지 않고 비상사태 선포하고 민주당은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민주당의 책임력이 결국 전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선거에서 이겼을 때가 이미 자기들이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를 자기들도 팔아먹고 자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57억 달러짜리 국경장벽 안 받아주고 셧다운 들어가는 신임 하원 전체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잠깐 씌워볼게요. 추론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첫 번째는 본인들도 인프라 투자를 많이 선거에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내년 11월에 자기들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35일이 지속된 상황에서 뮬러 특검도 종결돼갖고 혐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지금 트럼프의 57억 달러짜리 그 제안을 깎아버린 게 그리고 정쟁이 발생했다는 게 본인들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민주당 입장에서. 인권이라는 부분과 사람이 중시하는 부분에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잖아요. 그건 오바마 대통령 때 얘기였었고요. 지금은 전쟁에 승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절인데 인권 구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호의제기가 어려워요. 결국 전쟁을 시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전쟁을 하는 중에서도 경제성장률을 뽑아내줬죠. 어떤 수를 썼던 간에. 거기에 파일한 사람이 작년에 금리를 4번 올리면서 망쳤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했던 상황이고 반대로 파일 의장만 가만히 수그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알아서 경제를 선순환시킬 건데 여기에 또다시 인권과 사람으로 내년에 또다시 대선에 들어가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사람들은 다 원하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의 랠리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죠. 중국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고 트럼프는 그걸 뽑아낼 능력이 있을 테고 돈 맛은 받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3.2%가 나온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정부 지출의 힘이라고 말은 했어요. 그러지만 다들 정부 지출의 힘이 있었어. 그런 것 같기도 해. 한데 어느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잘하기 힘들지 않나 지금? 이런 적어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사람들이 다 이진전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경제가 잘 나오는데 돈 맛을 본 미국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기가 나옵니다. 역시 대안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내가 최선이고 나 아니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마치 1980년대, 90년대 부동산은 트럼프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미국의 내부적으로는 인프라 투자를 만들어가는 거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데려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법인세를 내려줬어요. 그리고 증시를 뽑아주면서 올만한 유인을 주는 거고 유가도 내려줬던 상황으로 진행됐던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많은 박수를 쳤었고 이런 상황까지는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작년에 중국이랑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도 힘들겠지 했는데 3.2%로 연안산으로 또다시 뽑아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작정 인권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원을 섞고 난 후에 민주당이 곧바로 법안을 제출합니다.
근데 역시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 손바닥 안에 무슨 말이냐면은 법안이 반부패법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처벌하겠다. 두 번째는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Affordable Care Act라고 그래갖고요. 가급적 좀 사람을 좀 더 많이 도와주자. 이런 법안을 냅니다. 그게 연방 빈곤선이라고 했어요. 미국에는. 연방 빈곤선이라고 뭐냐면은 1인 가족에는 지금 연 12,000달러 정도 이하면은 연방에서 가난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인 가족이면은 25,000불이면 가난한 거고, 이제 8인 가족이면은 한 4만 달러? 4만 2,000불? 요 정도면은, 한 사람도 5,000불 정도 쓰는 거죠. 한국 돈으로 500만원? 실제 가난한 거죠. 밥값 다 하고 막 그러면은. 이게 연방 빈곤선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낮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해보면 한 달에 한 17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신문기사 보니까 한 176만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안 되는 돈이고, 1인 가족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미국은 어떻게 주냐면은, 푸드 스탬프라고 그래갖고요. 가서 음식하고 바꿀 수 있는 이런 쿠폰을 줍니다, 쿠폰을. 그래서 각종 이제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주는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뭐 교육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막. 학용품을 준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연방 빈곤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민중이 원하는 건 연방 빈곤선을 좀 올리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복지를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미국에서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에이드라는 걸 들어간 것은 알겠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건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메디케이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요, 연방 빈곤선의 138%예요. 그러니까 1인 가족이면 12,000달러 곱하기 138% 하면 돼요. 1.38. 그러면 그 이하면은 아프면은 보건소에 가서 치료받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게 뭐냐면은 연방 빈곤선의 400%까지 있죠. 4배까지.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자. 트럼프 대통령이 뭔 소리야?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한테 부담스럽다는데 그거를 400%까지 올려주면은 1인 가족에 그럼 얼마요? 도대체 5만 달러가 넘네? 그 이하인 사람까지도 어쨌든 간에 오바마 케어에서 재정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애초부터 나는 오바마 케어도 없애려고 그러는데 기업한테 부담되는 거 다 없애야 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줄 리가 없죠. 또 하나, 메디케이드도요, 연방의 빈곤 레벨이죠. 아까 지금 빈곤선. 그 138% 아래쪽에 모든 성인한테 확대하다는 거예요. 원래 성인은 뺐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리가 전혀 없죠. 이거 그러면 의료보험 적자 나면 누가 보장할 거냐고. 누가 될 거냐고.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는 거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료보험이 흑자가 났다는 소리는요, 치료받아야 할 사람한테 정확히 잘 안 해준 거예요. 의료보험이 적자가 났다는 소리는 더 많이 치료해 준 거고. 그러면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치료를 좀 덜 해줘갖고 돈을 남기는 거랑 치료를 많이 해줘갖고 돈이 부족해진 상태랑. 당연히 후자가 더 나아요. 왜? 국가는 치료를 많이 해주고 안 아픈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사회 생산성을 높이는 거니까. 그리고 부족한 돈은 세금으로 거두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의료보험은 보통 상한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죠. 의료보험은 많이 벌면 다 내요. 그만큼. 많이 번 사람이 그만큼 안 아프겠죠. 그러니까 보조하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흑자를 거의 10조 이상, 제 기억에 정확히 안 나는데 8조인가 10조인가 꽤 많이 모아놨어요. 그 말은 병원한테 지급할 돈 지급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빨리 써버린다. 그럼 적자로 돌아서겠죠. 그러면 결국 어느 쪽한테 많이 부담이 가냐면요, 부자들이 많이 내게 돼요. 이게 사회의 정의다, 사회의 선이다 그러면은 그게 선이겠어요. 그게 바로 가치관이니까요. 이게 이제 의료보험이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러면 경제도 좀 살아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이 우리가 뭐 연방 빈곤선의 400%까지 오바마 케어를 적용을 해줄 필요가 있나? 실업률도 4% 이하로 내려가고 다 일할 사람은 다 일하는데 경제도 3% 가까이 성장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자연 실현율이라고 그래갖고요. 자연적으로 자기가 실업을 선택하는 상황이 6%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미국은 4%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거의 다 고용되어 있는 상태, 자기가 원하면은.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더 복지를 혜택을 줘야 되지? 왜냐면은 민주당 입장이 이런 거예요. 사각지 된 사람이 많다. 불법 이민자도 많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뭔 소리세요? 다 나가세요. 그런 사람 다 보내야지. 뭔 소리?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순수하게 미국 사람한테만 할 거면은 이렇게 돈 안 써도 되는 건데, 내 말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말합니다. 단언을 했어요. 나는 아예 거부권을 취할 거라고. 그냥 거부할 거야. 안 해. 그리고 상원이 공화당이라 법안 통과도 안 될 거고. 그런 와중에서 민주당의 펠로시 의장은요, 계속 내통 중인 대통령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비난을 해왔었던 거예요. 뮬러 특검 이전까지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참새의 배꼽을 하나 알고 갑시다. 작년에 사실 중요한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보도 잘 안 됐는데요. 그 2018년도에 갤럽 조사를 했어요. 근데 미국인들이 65%가 인프라 투자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동의했던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 침체를 벗어나갖고 내수를 돌리기 위해서는 토목과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왜 이걸 무작정 반대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일단 싫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트럼프의 그 미끼를 정확히 물었잖아요. 57억 달러짜리 민예산 국경에서 안 받았다가 35일짜리로 셧다운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트럼프는 원래 그래.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민주당 얘기가 다른 거죠. 민주당은 인권, 사람 중심, 인류로 돌아가야 되는데 국민의 민의를 버릴 수는 없고, 그리고 민주당의 공약 자체가 별게 없어요. 또 자기들은 계속 호 아프면 호해줄게요, 세스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로 만들어준다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잖아요. 그리고 실은 그걸 점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결국 트럼프가 저는 미끼를 던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왜 57억 달러일까? 너무 적다 생각보다. 500억 달러는 돼야지 실은 국경 장벽에 무게감이 셀 텐데 실물 투자로도 좀 도움이 될 테고. 근데 여지없이 거부하면서 30볼 셧다운으로 받으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만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정쟁이 책임이 나누는 거니까.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하겠다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인프라 합의가 된 거예요. 제가 하루만 늦게 방송을 했으면 이 얘기를 해갖고 좀 길어졌을 텐데, 어쨌든 인프라 투자가 합의가 됐는데요. 자, 이제 봅시다. 셈을 정확히 해봐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께서 야호 이럴 일은 아니에요. 일단은 금액은 늘어났어요. 2조 달러예요. 2조 달러. 근데 기간이 25년입니다. 25년. 그럼 1년에 나누면 이게 얼마냐면은 800억 달러예요. 제가 말한 500억 달러에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800억 달러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1차 양적 완화 있죠. 1차 양적 완화. 1차 양적 완화를 처음 할 때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수가, 그게 자산, 부실한 자산 같은 거 막 사주고 하는 매입이 처음으로 발동됐던 게 7천억 달러쯤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돈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5천억을 더 얹어줬어요. 근데 트럼프는 가만보세요. 내가 원래 10년 한다고 그랬지. 10년에 1조 5천억, 그러니까 1.5조 달러를 10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절반 깎인 거죠. 1,500달러에서 깎인 거고, 15년을 자기가 손해본 거예요. 트럼프는. 15년을 더 얹어줬죠. 그러면은 둘이 봅시다. 누가 더 양보를 많이 했을까요? 15년 양보한 트럼프, 5천억 달러를 양보한 민주당. 이건 안 받을 뻔하게 트럼프가 더 양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양보를 했을까? 우리는 그거를 특정을 해야 돼요. 도대체 왜 양보를 하면서까지 합의를 해주는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추론의 영역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미래 얘기고 이건 증거가 없어요. 자, 보십시다. 일단 트럼프가 내년에 해줘야 할 일은 내년 가을부터는 재임에 도전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죠. 이제 재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꿈이 아마 러시모산에 자기 얼굴 새기는 걸 거라고. 노벨상이 아닐걸요, 아마. 노벨상 티가 안 나요. 집에서 매달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러시모에 일단 새겨놓으면은 자자손손, 대대손손, 미국이 있을 동안에 계속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미국 내부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자, 한마디로 제가 악동이에요, 악동. 35일 셧다운도 했던 그런 악동이죠. 마음이 수틀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임에 도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쟁을 일삼고 계속 수틀려서 좋을 일인가? 외부적인 문제를 다 떠나갔고요. 이거는 현명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당연히 부드러운 이미지 창출이 일정 부분 필요한 시기가 들어온 거죠. 그래야 다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내수를 안아가는 리더의 모습으로서 본인이 재임에 도전할 때 훨씬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트럼프가 과거부터 제일 잘하는 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창출. 부드러운 이미지. 그러니까 내수를 안아가는 이미지. 정쟁보다는 진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미지. 협력해가는 이미지. 안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밖에서는 싸울 수도 있으니까요. EU랑도 당장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인들 사랑하는 이미지. 뭐 이런 이미지로 몰아가야 된다면, 그래서 만약 3주 후에, 지금 3주 시간이 남았잖아요. 3주에 다시 보기로 했으니까. 예산 문제도 말해야 되고, 예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시 만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안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 3주 후에 인프라 투자가 합의가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양보는 트럼프가 더 많이 한 거죠. 이번에 분명히 연방정부가 돈을 옛날보다 더 많이 낸다고 해야 될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어요? 왜? 꽃가마를 무조건 태워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정치적 부담이 있고 내년에 대선 레이스를 가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는 하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꽃가마 태워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럼 연방정부한테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3주에 만약 인프라 투자가 합의가 된다면 트럼프가 약간 유화적 이미지로 GM으로 가는 길을 여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나친 정쟁보다는. 미국 내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된 건 바로 얼마 전까지 국경장벽 문제로 35일 동안 셧다운 끌고 간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는 악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전형적으로 많이 바꿔준 거예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내부적으로는 유화책을 쓸 확률이 크다는 걸 우리는 일단 추론해서 일정 부분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 유화책을 쓴다면 그건 그 다음 수순을 생각할 길이고 만약 아니라면 추론의 형태를 바꿔야겠죠. 현재 민주당 주지사가 23명이고 공화당 주지사가 26명이니까 어떤 판을 짤 때 주 정부에서 절반씩은 도와줄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프라 투자가 어려웠던 구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지사 절반 나눈 상태에서 둘이 합의가 된다면은 미국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지금 시나리오 자체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미국이 나쁘진 않겠죠.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3주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합의된다면 악동보다는 미국 내부는 부드러운 이미지 메이킹으로 진행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주 뒤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가마를 제가 안 태워줄 거라고 했잖아요. 꽃가마를 왜 태워줘요, 내가? 그럼 내가 무조건 손해인데, 정치적으로.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약점이 곧 민주당의 공략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트럼프의 약점이 뭐냐? 내 공략할 부분이 어디냐? 여기에 뭐가 또 축이 하나 붙죠? 돈이에요. 지금도 돈 얘기를 해야 돼요.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트럼프의 약점인 예산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트럼프가 제일 강하게 경제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우리가 알기로 법인세 깎아주고 소비세 깎아줬잖아요. 그럼 제가 민주당에 뭘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법인세하고 소비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일정 부분 꽃가마를 해서 내리라고 말하겠죠. 제가 보는 건 그래요. 현재로서. 어제 소식을 들었지만 제가 민주당이라면 법인세나 소비세를 일정 부분 상향시키는 쪽으로 협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연방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거냐. 이 부분 결정해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법인세와 소득세 내려놓은 거를 일정 부분 약간 복구해 놓은 게 유류세를 몰래 올려놨어요. 여러분. 전 국민이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주당이 요구할 수 있는 예산안 쪽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주되 연방정부가 부담을 갖도록 계속 압박을 주는 게 전략적으로는 정수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길은 두 갈래 있겠습니다. 3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부드러운 내비 협치의 이미지를 창출해 내려고 하겠죠. 민주당과의
전략적 공생관계. 어쩌면 이게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강하게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면도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갖고 미국의 내부를 단속하고 있는 거죠. 협치를 하겠다는 거고. 그럼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을 안에서 부드럽게 협치로 돌아가서 내부 단속을 하고 대신 중국을 때린다. 그 충격을 인프라 투자로 막아놓겠다.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요. 저한테 첫 들었던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전략적인 의미만 갖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이걸 과연 전략적 의미만 100%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천천히 생각해 봤더니 반드시 그렇다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년 뒤에 대선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들도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많이 중간선 때 써먹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론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서 기간을 길게 하고 돈을 좀 올려준 식으로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편을 먹고 내부를 단속하면서 중국을 때리겠다. 이렇게 전략적인 의미로만 부여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안에서의 정치적 합의 형태로 이해하는 게 현재로서는 그게 좀 더 정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 뻗틀림이 생겨서 중국을 세게 때린다. 유럽을 세게 때린다. 이거는 20% 정도의 뜻만 두고 싶고요. 80%는 말 그대로 정치적 합의 정도로 지금 현재 해설을 하고 싶어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3주 뒤에 거부하거나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누가 1차로 맞냐면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던졌을 때 안 됐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번에 안 돼도 원래 안 될 거였으니까 큰 비난이 없어요. 근데 누가 비난을 받냐면 민주당이 받아요. 왜냐면은 그러면 애초에 합의하지 말든가. 민주당 합의할 생각 없었지. 그럼 왜 굳이 쓸데없이 합의한다고 말해놓고 또 파토 내냐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면책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더 양보했죠. 15년 양보했잖아요. 15년. 15년이면 자기 임기 2번 끝나고도 3배를 곱해야 되는 긴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대통령까지 생각해서 자기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 합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면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민주당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러시아 스캔들도 무죄죠.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 안 하겠다 이런 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말하겠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응전해줬죠. 정치적으로 분명히 전략적으로 움직인 거 맞아요. 그리고 중국과 잘 싸우고 경제도 잘 이끌고 있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죠. 이건 여전히 확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혹시 안 되더라도 잃을 것도 없어요. 왜? 파웰 의장이 금리 안 올리고 유흥수 안 푼다고 일단은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현 상태만 유지하더라도 일정 부분 끌고 갈 힘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생각에서 합의에 이르렀을 테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제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국을 단속을 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때린다는 건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정치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800억 달러 정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25년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10년에 할 때는 자기가 2, 3년 안에 해낼 수 있다. 2, 3년 안에 빨리 경기를 끌어올리겠다. 왜 2, 3년을 걸었을까요? 취임 초기에. 재임하려고. 트럼프 대통령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접근해보면 답이 쉬워요. 자기 그러고 재임하겠단 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으니까 다들 빨대 빨고 즐겁게 마시자는 거였잖아요.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년에 800억 달러는 크지도 않고 특히 기간이 25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양보한 건 맞습니다. 현재. 그리고 3주에 합의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 미국의 상태가 12월에 백도로 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백도로 가 있다고. 그래서 3주에 합의가 되면 이것 때문에 확 오른다고 보면 어렵고요. 일단은 백도된 상황을 지지하는
힘을 주는 지지대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만약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 가을부터 곧바로 많이 넣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효과가 클 수 있어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왜? 못 믿을 남자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히 설정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이러면 어때요? 그거 말고 나는 애초부터 3년 안에 예산 절반 쓸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할 건데. 원래 보관이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줄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초 이제 머릿속에 든 게 2조 달러긴 한데 기간이 25년인데 나는 기가 안 들렸어. 2.5년 아니었어?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할 건 빨리 해야지. 3년에 끝내고 17년 놉시다 팽팽 하고 나머지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은 이거 반칙이지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은 겁나 이게 굉장히 정치로 부담이 많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합의를 하지 말든가. 제 말은.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그 SOC 투자 있죠. 인프라 투자는 이런 상태인 걸로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더 합의가 오거나 이제 하원 의장이 말하거나 이런 걸 통해 갖고 형태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찰이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지켜볼 상황이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출연 형태는 일단 현재로서는 이렇게 출연 형태를 잡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저번에 방송 올렸을 때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이제 12월 달에 그 백도로 가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가는 63불로 세팅을 해놓은 거라고 그랬죠. 자, 유가 얘기는 더 해야 돼요. 좀 나중에 할게요. 미중 협상이 체결만 되고 성공적으로 끝나면 주가 상승은 가능합니다. 분명히.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환율이 1,600원이죠. 그래서 실은 환율 얘기도 할 거예요. 자, 대충 요새 느낌이 외인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분명 환율은 1,160원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300억 들어오기도 하고 한 200억 들어오기도 하고 500억 들어오기도 이 정도만 계속 그냥. 환율이 1,600원 넘으면은 원래 위기 상황이갖고 돈 다 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제가 말했잖아요. 2170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2250은 인볼스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찌질 모드로 가는 거니까요. 그냥 찌질찌질 가는 거예요. 찌질찌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럼 외인들이 이 높은 환율에 돈도 안 빼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자, 그럼 혹시 남자분들은요. 혹시 포카 쳐보셨나 모르겠어요. 포커를 쳐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께서 하프 베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명이서 지금 10,000원씩 처음에 판을 하기 전에 10,000원씩을 패를 받고 나서요. 세븐포카 같으면은 처음에 2장을 받죠. 2장을 받아요. 2장을 받고 나서 판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죽을 사람은 판돈도 안 넣고 바로 죽어버린대요. 패가 너무 안 좋으면. 그러면 판돈을 넣는다는 소리는 4명이 다 살아갖고 4명이 10,000원씩 넣잖아요. 그럼 하프 베팅이면 세 번째 카드를 받을 때 20,000원까지 내가 베팅을 할 수 있어요. 100원에서 20,000원까지. 그럼 40,000원일 때 한 사람이 20,000원을 베팅했으면 60,000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하프 베팅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종잣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학교 간다고 말을 해요. 보통 포카 칠 때 친구들하고. 여자분들은 아마 경험이 없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처음에 약간 디저트 같은 거, 디저트가 아니고 여자분들이 하시는 거 뭐죠? 안에 처음에 놓고 먹는 뭐 있잖아요. 이거 먹고 혹시 뭐 연락 오면 그냥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큰 요리 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간단한 거 시켜놓고 이거 먹다가 뭐 아니면 뜨지 뭐. 그러니까 음식도 1차, 2차, 3차 갈 수도 있잖아요. 맛있는 줄 알았더니 맛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간단히 이것만 먹고 다른 집도 가지 뭐. 이게 학교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커판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외인들이 하고 있는 플레이가 정확히 지금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 그래서 미중 협상이 불발되면요. 그냥 다 해도 돼요. 뭐냐면 학교를 갔어요. 내가. 10,000원 갔는데 세 번째 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다 해요. 그냥. 왜? 어차피 나 10,000원밖에 안 갔으니까.
내가 지금 노름을 할 때 100만 원 들고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사행성이니까 안 되겠다. 아무튼, 100원짜리를 하는데 학교 갔다가 그냥 안 좋으면 죽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쪽에 가져가라고. 근데 학교마저 안 가면은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협상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말해요. 그래서 정확히 학교 가는 개념으로 한국장에다가 1670월까지, 지금은 좀 더 이유를 따로 언제가 말할 거예요. 말할 건데, 이 상황에서 많이는 넓고 싶지는 않고, 그냥 1차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맥스 500억 정도? 300억? 이 사이에서 나는 학교 가겠다. 이런 정도 전략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타결되잖아요? 그럼 그때 밀어서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래서 외인들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많이 나가지도 않고 이 상황이 그냥 멈춰있는 듯한 이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2월까지는 다 백도로 가 있는 상태고, 더 올리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인프라, 그 다음에 미중 무역협상 어떻게 될 건가, 이 요소들을 보고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국 시장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잠입하는 거는 역시 위험합니다. 내가 마지막 7장까지 패를 받았을 때 좋은 패가 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내가 계속 배팅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잠입한다는 소리는. 그럴 확률이 아주 높을 때는 해도 되는데 지금은 위험한 전략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는 거 어때요? 본인의 투자 금액 있죠. 그 금액 중에 학교 가도 괜찮은 금액이 얼마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 금액만 나도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다고 확신이 들면 그때 배팅을 레이스로 올리면 되고요. 만약 미중 무역협상이 불발이다. 학교 가는 돈 포기하면 되죠. 뭐. 이런 정도의 작전을 갖고 지금 머물러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잠입해갖고 많은 거를 가겠다. 이런 거는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설령 오를지라도. 오를 때 확인하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니까요. 현재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은 딱히 악재가 없으니까 그냥 찌질찌질 하면서 그냥 유지시키는 그런 비슷한 거. 그냥 2170에서 2250 사이면 그냥 현재로서는 기대감으로 스크럼블 짜고 있는 상태라서 그냥 그 정도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게 재밌지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개인들이 들어가기도 뭐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학교만 가시죠, 지금.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에요. 자, 제가 뭐 전망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아니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한 명이랑 민주당이랑 어울려가는 전체 판 있죠, 판. 그 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었어요. 전략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미국을 탄성체를 주는 거죠. 인프라 투자라는 걸. 그래서 기대감을 주고 실제 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해 놓은 다음에 중국이랑 EU랑 붙었을 때 외부에 충격이 오겠죠. 이걸 안에서 흡수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혹시라도 만약에 민주당의 그 의장한테, 하원 의장한테 언지를 줬어요. 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정상급끼리 말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겠죠. 이런 언지를 줘갖고 합의가 나왔으면은 진짜 전략적으로 내부적으로 탄성을 만들어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즉 초당적인, 즉 미국의 국가 전략으로 봐야 될 거고요.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국가 전략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일정 부분 수요가 합의된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행위로 일단 저는 보고 싶어요. 현재는, 아무튼 오늘은 저는 그렇습니다. 자, 뭐 부족 하나만 약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 주 정도, 2주 정도 진행해보다 보시면은 양당 간의 합의안이라든가 합의안 모양새가 나오겠죠. 그래서 추론은 더 많은 정보가 생겼을 때 교정해가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는 합의했다는 뉴스만 들은 건 상태이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는, 최대 추론할 수 있는 앞일까지 일단 미리 한번 가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많은 정보가 오면 흔들림이 멈추고 조금 더 직선처럼 정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정도로 저의 해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께서 실은 연락을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메일들 받았을 때 많이 고맙습니다. 많이 고맙고요. 실은 제가 되게 힘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거고 실제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잠을 그렇게 깊게 자지 못하는데 특히 책까지 이제 같이 걸려 있어가지고요. 말 그대로 거의 쪽잠 비슷하게 하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게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또 합의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해석을 해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다시 해석을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마음 편한 상태이고 아주 편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금요일 날 밤이에요. 책을 쓰다가 이제 시간을 내 갖고 생각을 지금 전해드리고요. 가급적 오늘 밤에 이제 올려서 이제 주말에 많이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치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정리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책으로 또 돌아갈 거예요.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책이 제가 원하는 100%를 할 수가 없어요.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말 그대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면은 시간을 많이 두고 하겠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잠자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다 해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어젯밤에 또 갑자기 어제 또 합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상당히 저한테 이제 과제거리를 또 던져주는 상황이라서 일단 힘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선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근사치에 가깝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자, 빠이빠이.